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6단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동영상부터는 17단원에서 새로 나오는 과점, 올리고폴리에 대해서 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연결되는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 그다음에 독점,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과점 이렇게 조금 서로 다른 유형이긴 한데 약간씩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계속 이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올리고폴리 과점 시장을 살펴보냐면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어, 사실 독점인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을 가진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물건들이나 서비스들을 보면 사실 이 올리고폴리의 모습을 가진 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뭔가 스마트폰을 사기로 한다라고 해도 뭐 몇 개 제조사밖에 없죠. 그리고 뭐 TV를 산다고 해도 이제 뭐또 마찬가지로 몇 개 제조사밖에 없고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밖에 없는 거. 이제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올리고폴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올리고폴리 마켓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셀러가 몇 명, 이렇게 뭐 몇 개의 셀러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 올리고폴리 마켓에서는 이렇게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제품을 공급을 하는 셀러들이 이렇게 몇 개, 소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올리고폴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어떤 생산량이나 가격을 결정할 때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생산자의 행동을 보고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17단원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인터디펜던트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이제 어 가장 이제 심플한 형태의 게임 티오리, 게임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만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어떤 결정 같은 것도 참고를 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요 게임 시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을 게임 시오리라고 하고요. 이제 이와 같은 과점 시장에서 게임 시오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독점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그냥 그 셀러는 거기에 나밖에 없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고 뭐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어차피 누구나가 다 프라이스 테이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올리고폴리에서는 내 이윤 아니면 내 생산량, 내가 매기는 가격이 다른 셀러의 생산량, 가격,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처럼 few 셀러, 그래서 몇 개 소수의 셀러만 있는 경우가 이렇게 올리고폴리인 시장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은 올리고폴리인 시장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올리고폴리인 기업들, 과점 기업들이 그냥 자기네가 뭐 마치 독점 시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각 회사의 이익을 다 합친 거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다들 이제 조금이라도 더 각 회사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과점 기업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는 뭐 일종의 이런 긴장, 텐션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볼 건데 이 과점 기업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의 독점 기업인 양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독점 기업들에게는 가장 이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생산하고 가격은 MR=, MC보다 높게 매김으로써 마치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마치 과점 기업들이 독점 기업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이제 총 이익은 맥시마이즈가 되는데 이제 그 이익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는 이제 다른 문제라고 치고 어쨌든 이렇게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면 그 과점 기업들에게 이익의 서메이션은 가장 극대화가 될 거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별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더 극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과점 기업들의 프로핏을 서메이션 한 거를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 뭐 그게 극대화되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왜? 각자가 다 이기적인 어떤 이코노믹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라고 하면 마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왜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실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듀오폴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듀오폴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장에 셀러가 딱 2명 있는 경우를 듀오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점이 a few sellers인 경우니까 과점 중에 가장 심플한 형태를 요 듀오폴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듀오폴리에서 어떤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아, 과점 시장에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일반화를 나중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듀오폴리의 경우 2개의 셀러만 있는 경우에 이제 2명이 각자가 얼마만큼을 생산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살펴보고 있는 이그젬플은 어떤 한 마을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마을에 뭐 지금은 이런 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요런 우물이 있다고 합시다. 우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잭이라는 사람이 있고 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명이 있는 거고 이 우물을 요 잭도 소유를 하고 있고 질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어가 딱 2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테이블 1번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퀀터티는 이 잭과 질의 물을 서메이션한 총 물 공급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물을 하나 더 안 공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토탈 레베뉴 요거 곱한 게 토탈 레베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0이 되고 이제 점점 물 공급을 늘릴수록 이제 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치 이 2기업이 하나의 그 기업인 것처럼 독점 기업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독점 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가격이 점점 이제 수량을 늘릴수록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장 물을 최대로 공급을 했을 때가 120갤런만큼의 물을 공급을 하는 건데 물의 그때 가격은 0이 된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때의 토탈 레베뉴는 0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가정을 하나 더 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 듀오폴리 이그젬플 우물을 가지고 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물을 추가적으로 한 단위 뭐 아니면 더 많은 단위를 더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즉 MC는 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가정을 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교과서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던 우물을 가지고 물을 생산하는 경우를 만약에 이와 같은 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완전 경쟁 시장인 형태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앞에서 MR 이퀄 MC가 이퀄 프라이스가 되는 것에서 프라이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해보면 아까 MC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의 값은, 그러니까 프라이스는 0이 될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물의 값이 0인 부분, 그러니까 물은 총 120갤런만큼의 생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프라이스가 0이고 물의 퀀터티는 120이 생산이 되는 형태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라면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인 독점 시장이라면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요 MR 이퀄 MC보다 프라이스가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테이블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토탈 레베뉴가 지금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3,600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3,600부터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이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은 물을 총 60, 둘이 합쳐서 60만큼을 생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가격을 60만큼 받을 때가 가장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점인 경우라면 가격은 프라이스는 60달러가 될 것이고 생산량도 6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 시장에 대해서 완전 경쟁 시장에는 가격과 생산량이 이렇게 될 것이고 모노폴리인 경우라면 가격과 생산량이 이렇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120 퀀터티, 120갤런만큼의 물이 생산된다고 했으니까 120만큼 물이 생산되는 게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인데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그거에 못 미치는 반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독점의 경우 생산량이 적게 생산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잭과 질 두 명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한 번씩 몰래 만나가지고 담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독점 기업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둘이 합쳐서 총 얼마만큼을 공급을 할지, 그래서 이제 그 둘이서는 또 그만큼 중에 각각 얼마만큼을 생산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순서를 바꿔서 뒤를 먼저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컬루전이라는 것은 담합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얼마를 할지, 가격을 얼마를 받을지를 어떤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몰래 정하는 거죠. 자기들한테 그 프로핏이 맥시마이즈가 되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몇 개의 기업들이 콜루전을 하면서 어떤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런 안티트러스트 이런 거를 배웠었는데 우리 현실에서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둘이 몰래 만나가지고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한다든지 생산량을 굉장히 적게 이렇게 쪼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국가들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잭과 질이 사실 만나가지고 몰래 담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올리고폴리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명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담합해야 되는 플레이어들이 막 3명, 4명 계속 늘어나서 막 N명까지 늘어난다 쳐요. 물론 그 N이 완전 경쟁보다는 작은 숫자를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합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 합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담합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만약에 이렇게 듀오폴리 2명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더 생산량을 할당을 받아서 더 생산을 하려고 하는 요인이 있죠. 조금이라도 더 생산하는 게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 어떤 본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어, 어떤 두 회사의 그 프로핏을 서메이션 한 거를 극대화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 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번에서 드디어 여기 지금 내쉬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경제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균형, 일반 균형이라는 것을 이제 뭐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여기에서 나오는 내쉬 이퀄리브리엄이 그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수학자 존 내쉬, 경제학자, 경제학자이자 수학자 존 내쉬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잭과 질이 두 사람이 각각 얼마만큼을 생산을 하고 가격을 얼마만큼을 받게 될지를 이와 같은 내쉬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하고 이거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맺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자기들한테 최선인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내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예상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잭과 질이 물을 생산을 하는 것에서 총 60만큼의 물을 생산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쉽게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잭도 그 중에 30갤런만큼의 물을 생산하고 질도 그 중에 30만큼의 물을 생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총 60만큼의 물을 생산하는 경우 그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60달러라고 우리가 앞에 테이블 1번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잭한테 가게 되는 가격, 프로핏도 총 1,800달러일 테고 질한테 가게 되는 이익도 1,800일 거. 내가 생산량을 10갤런만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생산량이 아까 60이었던 곳에서 70으로 늘린다 치자. 그러면 여기 잭은 생산량을 아까보다 10갤런만큼 늘려서 40갤런만큼을 생산을 한다 하고 질은 그대로 30만큼을 유지를 한다 하자.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앞에 테이블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70을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만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의 경우에는 이익이 얼마가 되냐면 40 곱하기 50을 해서 총 2,000달러로 아까 1,800이었던 것보다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는 곱하게 되면 이익이 총 1,500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잭은 이런 어떤 분석을 해보면 아까 60이었던 것을 30, 30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합의했던 거 무시하고 파기하고 생산량 10만큼 늘려서 70을 생산을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한테 이익이 늘어나는 행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세요. 아까는 60일 때, 생산량이 30 플러스 30에서 60일 때는 이제 여기 잭도 1,800이었고 이익이, 질도 이익이 1,800이었으니까 둘이 합쳐서 3,600이었어.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잭이 생산량을 이렇게 10만큼 늘린 경우에는 여기 잭한테 2,000, 여기 질한테 1,500이니까 오히려 이 둘의 서메이션 한 프로핏은 3,500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이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왜? 몰라. 뭐 우리 둘이 프로핏 서메이션 한 거를 맥시마이징 하는 건 나는 모르겠고 우선 나한테 오는 이익이 하잖아. 그러니까 40만큼을 생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또 보고 있는 질을 봅시다. 그러면 질도 똑같죠. 봐봐요. 자, 봅시다. 아니, 질도 이게 30만큼이 아니라 생산량을 40만큼으로 늘리면 자기도 이익이 늘어난다는 걸 알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잭도
40만큼을 결국은 생산을 하려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 질도 40을 생산을 하려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합한 총 생산량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80만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 둘의 어떤 서메이션한 합이 80일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얼마였다? 테이블 1번으로 돌아가 보면 4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각각 40씩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 요 잭한테도 곱하기 40을 해서 1600만큼의 이익 발생, 질한테도 여기 40 곱하기 40 해서 한 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잭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생산량을 더 늘려서 만약에 50갤런을 생산한다면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50이고 만큼을 생산을 하는 상황이면 둘이 합쳐서 90을 생산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90을 생산하는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단위 가격이 30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잭한테 가게 되는 거는 50 곱하기 30 해서 1500으로 아까보다 이익이 지금 줄어드는 거고,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죠. 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어요? 30에서 30 생산하겠어요? 아니지. 그러면 50을 생산할까? 아니지. 40만큼을 생산을 하려고 이제 결정을 땅땅땅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30 아니고 50 아니고 자기도 40갤런만큼의 물을 생산하기로 결정을 이렇게 땅땅땅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잭은 질의 어떤 선택을 고려해서 자기를 결정을 내리는 거고 또 질도 잭의 어떤 행동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렇게 잭과 질이 다 40씩을 생산하기로 하는 어떤 선택을 하기로 하는 상태, 균형을 요 내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질이 40만큼 생산하기로 한다면 잭도 40만큼 생산하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죠. 그리고 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두 명이 모두 각각 40만큼을 생산을 하게 결정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첫 번째 여기 안쪽에 있는 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둘이 합한 서메이션의 합은 30 해가지고 이익이 3,800이었죠? 3,600. 총 이익이 3,600만큼 나는 게 더 이익인데,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마치 모노폴리인 형태로 행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둘이 협력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인데, 둘 각각이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둘이 합쳐서 모노폴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가장 둘이 합쳐서 합친 이익의 서메이션을 극대화하는 거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각자가 생산을 하려고 하는 여기 be tempted to라는 거는 뭐뭐 하기로 유혹을 받다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려고 유혹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생산량이 독점일 때보다는 늘어나게 되고 또 가격이 독점일 때보다는 다소 낮은 형태, 물론 완전 경쟁일 때보다는 높지만, 물론 생산량도 완전 경쟁일 때보다는 적지만, 이게 독점일 때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독점일 때보다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과정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과점 시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생산이 되냐면 완전 경쟁보다는 적은 생산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노폴리보다는 많은 생산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도 완전 경쟁보다는 높아. MC보다는 훨씬 높게 받으니까. 그렇지만 또 모노폴리일 경우보다는 가격이 더 낮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이렇게 잭과 질의 물을 생산하는 예시를 통해서 둘이 각각이 40만큼을 생산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물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그림이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여기 막 그리면서 쓰면서 설명을 드리느라고 혹시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어떤 내슈 이퀄리브리엄인데 다른 사례에 대해서 뒤에서 또 살펴볼 텐데, 이제 그때는 깨끗하게 교과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 다시 한번 요때는 요렇게 되고, 요때는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겠군. 그리고 또 상대방도 요렇게 할 때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 때는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겠군. 하는 거를 깨끗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길이가 조금